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대표 출마를 고심해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중앙당사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내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말 장고의 장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온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렇게 그쪽 캠프에서 네. 언론한테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라든가 또 그동안 여러 정황들을 취합해 보면은 뭐 불출마는 아니고 출마 쪽으로 선언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지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박종희 전 의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가장 가까이서 거의 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방송에 막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일 정도에 여전히 나경원 전 대표는 전에 불타 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연휴 끝나자마자 보수의 상징에서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의 여러 언론의 보도가 거의 흐름이 비슷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오후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연기가 돼서 오늘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흘리는 어떤 상황들이 반전이 없는 그런 흐름이라면 아마도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알려지기는 영남권에서 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가 보수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역시 뭐 상징성이 있는 것은 당사지요.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 출마하는데 당사보다도 더 상징성이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선을 출마한다든가 하면 어디 무슨 백번 기념관에서 오고 무슨 기념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가 가장 상징적인 것이고, 출마 안 한다면 뭐 당사에서 출마 안 한 걸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UAE 그리고 다보스 포럼 스위스 이렇게 순방을 다녀오는 기간에는 사실은 거의 침묵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자명을 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지 않겠다, 뭐 그 사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이고, 지금 윤 대통령이 귀국해서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그 안에도, 그 전에도 또 친윤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소통이랄까 해오면서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파악을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결과인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이 났나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이판사판이다 뭐 이런 건가요? 어느 쪽인가요? 저는 둘 다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오케이 사인이 났다면 좌고면 할지도 않고 사인 난 날 바로 그냥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해임이니까 오케이다라고 표현하면 그다음부터 당무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전에 대통령실이 저 나경원 전 대표를 뭐라고 하는 과정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지금 임명권자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해임 이후에 당에 출마한다 안 한다를 놓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또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무 개입이죠. 그래서 그건 아마도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물밑에서 어쨌든 이 나경원 전 대표가 보수의 또 자산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 지지자들이 생겨났고, 또 그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했던 모습들, 이걸 굉장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런 보수의 자산 한 사람을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그 사장시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로 그룹이나 중진 그룹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 그래 좀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좀 출구를 좀 열어 두면 어떠냐. 퇴로가 열자. 퇴로를 열자. 그런데 그 흐름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출마를 하려는 것으로 결과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고약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비운이 아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나는 그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출마하는 순간 그게 비윤이 돼버리는, 반윤이 돼버리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아무튼 뭐 윤심이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뭐 아니라고 하지만 장제원 의원이 왜 김기현 의원과 김장연대를 했겠습니까? 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제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라. 내 마음은 저기에 있다. 그런 거고 김기현 의원은 오고 만찬도 있고 부부 불러서 관저에서 또 뭐 만찬인가 했지 네네. 않습니까? 3시간을 예, 만찬을 그런 했다.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나경원 의원이 정말 실기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갖고 출마 선언을 하려고 거기에 계속 좀 한번 면담 요청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일단 선출마 후 뭐 인정을 받든가 뭐 해야 하는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것을 승인을 받는 승인을 어떤 과정처럼 받냐. 비춰지는 게 예. 대통령실에서도 엄청난 부담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대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집권당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의 확고한 소신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눈치를 보고 그 대통령의 마음을 살피느라고 한 20여일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도 차고 우면하는 사람이구나. 결정 장애를 갖는 사람이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권당 대표를 하느냐. 그런 인식을 준 게 지금 저는 가장 큰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저는 나경원 전 대표를 되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해요. 진짜 보수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여기까지 온 사실 여성 정치인이 참 드물잖아요. 그렇게 고난이 있었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잘 그 정치 생활에 큰 어떤 정점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은 들고 남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뚜렷해야 돼요. 그게 아주 확실히 뭔가 선이 굵게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종로에 출마해 마라. 그거를 몇 개월을 그냥 그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떨어진 거고. 뒤늦게 이낙연 저 대표가 뛰어들어갖고 자기 전쟁터 다 만들어 놓고 와 했는데 거기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이 깃발을 꽂고 싸우자 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까지도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때도 뭐 동작으로 간다, 영등포로 간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서 종로로 갔는데 그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주저 엉거주춤 그리고 결단력 없어 보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대답도 계속 되풀이되고 하면서 수개월간 어쨌든 기자들은 만나면 어디 출마하세요? 딴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쭉 이슈를 끌고 가지 않고 이슈에 쫓겨가는, 따라가는 어떤 패턴인데, 나경원 전 대표 진짜 안타깝게 최근에 며칠 동안 숙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리고 결단 못 보여주는 자체가 똑같이 이슈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친묵하는 와중에 친윤개혁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 뭔가 타협책을 모색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출마를 안 하면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해줄 거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게 지금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당신 스스로 결정을 하라. 지금 이래버린 건 아닌가요? 뭐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렇게 주저 하는 게 나경원 전 대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져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나 지금 두 손에 떡 드는 모습처럼 비춰지잖아요. 기후대사와 지금 저출산 고령 위원장, 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계속 이제 출마를 하면 끊임없이 지지자들로부터 이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왜 10월 달에 그걸 받았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프레임에 또 잘못 걸린 게요. 그 부위원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면 왜 그걸 받았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왜 대통령이나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의 어떤 그런 변명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그 해임 자체가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의중이 주변에서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로봇이냐. 판단도 못하는 옥석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초선 의원들도 그 사람들은 또 공천이 뭐 가장 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연방을장까지 돌려서 50명이 이렇게 또 뭐 비난 성명을 내는 그런 사태까지를 빚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나경원 전 의원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고 정말 여전사랄까? 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보수의 큰 장사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정치에서 이재호 의원 얘기대로 집단 린치를 당하고 하태경 의원 얘기대로 집단 따돌림을 당해야 할 정도 무슨 잘못이 있었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적으로 또 그러나 그 처신이 이렇게 좀 당원이라든가 국민들의 눈에 적절하게 비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왕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출마를 왜 또 강행을 할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강행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완전히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야 은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저는 두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정치인들이 늘 빠질 수 있는 절대 반지의 유혹. 왜 절대 반지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대 반지는 그냥 그 반지를 본 순간 누구도 다 그 유혹에 빠져든다는 건데요. 바로 지지율의 유혹입니다. 물론 지지율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보다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 왜 삼자 필승론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요. 그래갖고 과거 DJ도 사자 필승론 하다가 결국은 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결선 투표까지 있으니까 더군다나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김기현 삼자가 나와서 김기현이 끝까지 50%를 해서 처음부터 이길까? 첫 번째 투표부터 이길 가능성 없다. 그러면 무조건 결선 투표다. 그러면 그렇겠죠. 김기현은 한 사람 무조건 선두니까 간다고 치자. 자, 안철수와 나경원 중에 누가 지금 될 것 같으냐? 당연히 나경원이 된다. 안철수는 이 당에 뿌리도 없고. 그러면 안철수 표까지 흡수하면 지금의 지지율 다 합쳤을 때 나경원, 안철수를 합치면 김기현보다 높지 않느냐? 결선 투표에서 무조건 필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옆에서 자신들의 금배지를 위해서 나 대표한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수치로 들이대면 이게 또 절대 반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제 결선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반드시 2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2위. 그렇죠. 그런데 뭐 앞으로 한 달여가 남아 있으니까 또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전국 순회 이 연설회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멈칫하고 더군다나 이 설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이렇게 지내놓은 상황 속에서
뭐 설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은 그동안 2위로 밀렸다가 이제 3위로 밀려버렸고 네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사람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붙었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결과가 지금 뭐 KBS 여론조사, TV 조선 여론조사, MBC 여론조사, 또 뭐 리얼미터, 문화일보, 그다음에 무슨 에브리뉴스, 뭐 폴리뉴스 다 똑같이 나옵니다. 네. 김기현 아트도 못 이기고 안철수 아트도 못 이기고 네.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뭐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는 나가면은 틀림없이 2위는 따놓은 당상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라는 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가 있었던 건데 그 지지율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벌써 윤심이 여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출마를 강행하면은 윤석열과는 완전히 등을 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출마 아닌가요? 자체가 반윤으로 들어가는 예. 프레임에 갇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재미있는 게 나경원 전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반윤 비윤 사람들이 그래요. 예, 유승민 그러겠죠. 전 의원. 뭐 나경원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전 대표를 왜 저렇게 만드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응원하는 거잖아요. 하태경,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지금 하태경도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캔디처럼 밀어나라 하면서. 그렇죠. 이재호 의원도 전 의원도 사실은 지금 비윤으로 그렇게 비윤이죠. 패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MBC 같은 데서 예. 막 오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비윤의 상징으로 과연 당대표가 된들 과연 당대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흔들기 시작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도 홍준표 대표, 안상수, 창원 출신 안상수 대표, 이 두 분 다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총선까지 못 갔다. 중간에 물러났다. 최고위원들이 거의 친윤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4명이면은 이번 당은 고쳐가지고 그럼요. 당 대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요. 최고위 회의 할 때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책 없습니다. 아마 나전 의원도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이번 설 연휴 중에도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도 찾아가서 네. 결국은 이해창 전 총재가 나경원 전 의원을 영입했죠. 정치권에 영입을 했죠. 예. 그래서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출마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11시니까 좀 네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 출마가 나경원 의원의 정치 역정에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야당 같으면은 네. 대표고 등진다 하더라도 대표 물러나 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대통령은 5년이 갑니다. 지금 집권 초기예요. 바로 올 연말만 가면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 작업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 대통령하고 등져 가지고 공천 받기 쉽지 않지요. 여러 면에서. 그럼요. 그래서 과연 독이 될까 득이 될까. 물론 당 대표가 돼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지만 네. 길게 봤을 때 어떨까 하는 이 판단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 수도권 그 대표론 이렇게 그 안철수 의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총선에서 이겼을 때 당대표 출신, 어떤 출신이냐, 이걸 한나라당 계열 쭉 봤습니다. 16대 때 한나라당이 133대 115로 이겼습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총재 이해창 총재예요. 그 다음에 18대 때 153대 81로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당시에 강재석 대표였어요. 19대 때 152대 127로 이겼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즉, 제가 압도적으로 좀 이겼던 세 개의 어떤 그런 이 당대표를 본 즉슨 수도권이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망론이 안 먹힐 것이다. 잘 그랬을 때 과연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수도권 대망론이 수도권 연대론이 이 이슈화 될 수 있나?
저는 잘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뭐 결심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가는데 이 상처를 딛고 사실 당대표 되려고 사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총선권도 하면서 당내 영향을 장악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당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대표는 사실 과정이 있어요. 당대표가 영원히 뭐 이렇게 이 당의 당대표가 됐던 사람이야. 이거가 아니라 당대표 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기억이 납니다. 예. 최소한 이 당의 경선을 다 거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정말 상대당 후보하고 한번 싸웠던 사람. 이건 진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꿈을 그린다면 오늘의 이 걸음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TV조선이 여론조사 한 것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네. 출마가 적절하다가 38%입니다. 네. 부적절하다가 50.7%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람이 과반이 넘는다. 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네. 결국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또 지지 않은 사람도 꽤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비주류도 많고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때도 비주류 이용호 의원이 이용호 의원은 또 비주류도 아니고 전혀 다른 하지만 DNA가 다른 60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현재의 이런 친윤계 예.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반대쪽에 있는 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방적으로 막 당을 끌고 가고 자기들이 무슨 완장찬처럼 행세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권자 또 당원들 중에도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윤핵관들이 자기들이 뭔데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 그전에 무슨 윤석열을 지지한 분이나 했느냐.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핍박을 받을 때도 그 사람들 다 입 다 다못들었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예, 그 어려운 때.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무슨 다 만든 것처럼 설치고 다니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의원들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결선 투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정말 백기종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그리고 총선에 나가서 당선돼 와오면 얼마든지 당대표 그리고 당권을 넘어서 대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텐데 이렇게만 꼭 판단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게 녹화가 좀 빨라가지고 11시에 설마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대통령과 특히 집권당 내에서 척을 지면서 그렇게 무리를 할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불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렇죠. 저도 정치부 판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건 이거예요. 정말 그 기억에 남는 정치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흡을 빼앗는 그리고 이슈를 끌어가는 정치인이 오래 남더라.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그 정치인은 오래 기억에 남지 못하더라. 그래서 물론 거의 다 결정이 됐겠지만 그러나 사실 기대하는 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그 성공을 위해서 나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 라고 이렇게 호흡을 빼앗고 전혀 뜻밖이지만 그러나 박수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는 반전의 묘미 네네. 이게 정말 큰 그렇죠.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했던 거 또 그렇게 하리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탁 반전의 카드를 던질 때 다 기억에 남고 그게 임팩트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륜이 높으신 나경원 전 의원의 최종 결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